안녕하세요, 지한쌤입니다.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하루 10분 화장품 법령 화장품법 제24조 행정처분의 근거에 대한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행정처분이란 일단 화장품법 제24조는요 행정처분의 근거랑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벌칙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벌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1년 이하의 징역이다, 징역 살아라, 이게 벌칙이고요. 아니면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의 벌금, 징역이나 벌금형은 벌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벌칙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뭐라고 하죠? 약간 행정 과료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행정성 벌이 되게 많아요. 벌칙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행정처분도 있고요. 그리고 과태료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고, 범칙금, 뭐 그런 거, 과징금 정말 많죠. 이런 걸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화장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 아시고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행정처분 제가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이웃행정청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혹은 식약처장이 되겠죠. 식약처가 되겠죠. 둘 다 상관없습니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식약처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냥 행정청이 어떤 사실이 발생하면 그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벌칙이랑 행정처분은 다른 개념이에요. 벌칙과 과태료, 행정처분, 과징금 4개가 다 다른 개념인데요. 행정처분하고 과징금은 제가 이렇게 묶어놨죠. 그 이유는 이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강의가 있거든요. 그 강의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선 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이런 거거든요. 뭐 너 영업금지 한 달 해. 이렇게 너 이런 행동했어. 너 이거 법에 따르면 너 이런 행동했을 때 영업을 1개월간 정지해야 돼. 너 1개월간 정지해. 이렇게 식약처장이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이렇게 행정처분을 때리는 거예요. 영업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때리면 영업금지를 해야 되는데 저 돈으로 내면 안 될까요? 저희 식구 뭐 먹고 살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 너 돈으로 내. 과징금. 행정처분을 돈으로 가름하는 걸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묶어놓은 거예요. 얘네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과징금은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면 과징금은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과징금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돈으로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석금 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둘은 뗄 수 없다. 특히 과징금에 있어서 과징금의 뿌리는 행정처분이다. 여기까지 넘어가시고, 그럼 과태료는요, 선생님? 과태료랑 과징금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이걸 계속 일선 강사님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런 걸 좀 헷갈려 하시면 안 되죠. 과태료라는 건 그냥 내리는 거예요. 행정처분과 관련 없이. 너 이런 행동을 했어. 너 이런 행동했을 때 시행령에 따르면 과태료 50만 원이야. 넌 과태료 50만 원 내라. 이게 과태료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과태료는 행정처분 안 내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과태료는 여러분 신호 위반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했을 때 과태료가 때려지죠. 여러분 신호 위반했다고 자동차 30일간 타지 마세요. 자동차 진짜 꼭 필요해요. 그러면 자동차 30일간 타지 않는 것을 과태료로 가름합니다. 일어나요? 아니란 말이죠. 과태료는 뭐예요? 신호 위반하면 그냥 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과태료는 그냥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이 돈이 다 정해져 있어요. 너 혼합소분할 때, 너 이거 잘못됐어. 너 50만 원 혼합소분실도 없어. 너 뭐 돈 내. 뭐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과태료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행정처분 뭐냐?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그 행동으로서 처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 영업금지 2개월 해 했더니 영업금지 2개월 너무 각박해요. 그럼 너 과징금 2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 이해되셨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과태료는 그거랑은 별개로 따른 거고. 선생님 그럼 과태료랑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어요? 네, 동시에 내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벌칙이라 하면 벌칙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깜빵 가는 거죠.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렸다. 선생님 벌금하고 과태료는 또 다른 건가요? 네, 벌금은요 이거는 법원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간 줄 끄이는 거죠. 이 사람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벌칙을 받으면. 벌칙은 범법자. 과태료는 범법자는 아니에요. 예, 과태료까지는 뭐냐면, 이건 좀 위험한, 약간, 법적으로 뭐라고 적은 거냐면, 과태료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법을 어길 소지가 있었고 법을 어겼고 그리고 그 법을 어긴 행위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있었다. 그러니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면 과태료를 때린다 이거거든요. 그럼 무슨 소리냐? 내가 저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 이거 신호 위반을 했어요. 근데 신호 위반을 했는데 사람은 안 쳤어요. 근데 신호 위반을 했어요. 그럼 위험할 소지가 있었죠. 그럼 과태료. 그런데 사람을 쳤어요. 그러면 형벌 벌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벌칙과 과태료의 경계예요, 그게. 과태료는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 그러니까 사람을 칠 가능성이 있었다. 신호 위반 위험하죠. 그런데 이제 벌칙은 뭐냐면 위험한 행동을 수반했다 이미. 그러니까 사람을 신호 위반을 했는데 사람을 쳤다. 그럼 벌칙. 이해되시겠죠? 근데 제24조는 뭐냐?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이에요. 그래서 식약처장이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러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게 제24조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장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제24조는요. 화장품법 시행령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도 위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혹은 지방식약청장은 다음의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소를 폐쇄를 명하거나 품목의 제조 수입 및 판매 금지를 명하거나 1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해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즉 행정처분 명령권을 규정한 것이 바로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그러면요. 식약처장이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이렇게 등록 취소하거나 막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 할 수 있는 건데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막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어떤 행위마다 다르겠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등록 취소. 이 행위는 적당히 그냥 좀 위험하다. 그럼 이제 한 3개월 정도 정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 다른 것은 시행 규칙에서 상세히 정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행정처분 당한다. 이런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24조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화장품 제조업, 책임 판매업을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신고, 변경 신고한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가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영업자의 결격 사유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영업자 결격 사유 기억나시죠? 뭐 마약류의 중독자나 뭐 이런 거 있었죠? 5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그 영업자마다 달랐지만 여튼 이런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처음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시설 기준을 갖췄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알고 봤더니 한 3개월 내에 이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 시설을 다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시설 기준을 처음엔 갖췄지만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가 돼버린 거죠. 이런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는 상황이 있었죠. 예를 들면 화장품 책판업자가 그 영유아나 어린이 화장품에 대해서 그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보관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자의 자진 회수 시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화장품의 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첨부 문서에 기재 표시한 경우 기재 표시를 제대로 안 한 경우겠죠. 이거는 제대로 안 한 경우 그리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그리고 부당한 표시 및 광고 기준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해서 이러한 불법 광고를 하거나 중지 명령을 위반해서 화장품을 표시 광고한 경우 그리고 영업의 금지를 위반해서 판매하거나 판매하지 말라고 정해놨는데 그런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그리고 각종 식약처 혹은 식약청장의 명령을 무시한 경우 회수 명령으로 인한 회수 시 회수 계획에 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이런 경우는 모두 다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처분 근데 이게 각 경우마다 다르겠죠.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그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각 이제 행정처분이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시행 규칙에서 저희가 살펴보고 외울 거기 때문에 이 선생님 이런 거 다 외워야 돼요. 지금은 안 외워도 돼요. 이런 거는 다 안 외워도 돼요. 왜냐면 이런 목록이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처분이 있는지 1차, 2차, 3차, 4차 행정처분이 있어요. 그런 걸 외워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게 뭐가 있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어겼을 때 무슨 처분이 있느냐를 외워야 돼요. 여러분이 싹 다. 예, 굉장히 어렵죠. 그걸 외워야지. 이런 목록은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이런 걸 했을 때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뭐가 있냐면 여기
화장품 제조업자가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가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는 이제 바로 등록을 취소를 해야 되겠죠. 이거 굉장히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위험한 경우죠. 그리고 이제 또 시설을, 그러니까 또 어디죠? 등록 영업자가 만약에 결격사유가 됐다. 영업자가 처음에는 정신질환자가 아니었는데 제조업자가 근데 정신질환자가 돼버렸다. 그럼 그런 사람은 바로 등록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영업소를 바로 폐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제 14호에 보시면 이 업무 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등록을 바로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쵸? 등록을 바로 취소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 시행 규칙에서 볼 테니까요. 오늘 배운 부분은 그냥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행정처분을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